혹시 물을 국에 넣어 먹거나 김치 담글 때 쓰는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아시나요? 잘못 먹은 무는 속을 차게 하고 위를 더 약하게 만들지만 반대로 제대로 먹은 무는 소화, 혈관, 폐의 건강까지 동시에 살리는 뿌리 채소가 됩니다. 딱 3분만 이 영상 보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한 이유, 기침 가래가 잘 안 떨어지는 이유, 나이 들수록 배에 가스가 차는 이유, 이 세 가지를 식탁에서 바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물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조합 3가지 알려드릴 테니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주변에 무 자주 먹는데도 속이 편해지지 않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사실 무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마트에 가면 언제든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오래 보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흔한 채소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무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의 기적 같은 효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힌 소화를 뚫는 천연 소화 효소 창고라는 점입니다. 무에는 음식을 잘게 분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더부룩함을 완화시켜주고 가스를 줄여주며 트림이나 체기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예부터 기름진 음식 뒤엔 무가 꼭 따라 나왔던 겁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신 분들 계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훨씬 더 속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무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무 안에 들어있는 천연 소화 효소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분해해서 위와 장의 부담을 덜어주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무국을 한 그릇 드시고 나서 속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무를 함께 드시면 더부룩함이 훨씬 덜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고기 많이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무국 한 그릇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관을 맑게 하는 뿌리 채소의 힘입니다. 무는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서 혈액 흐름을 개선하고 붓기를 완화시키며 혈관 부담을 감소시켜줍니다. 특히 짜고 기름진 식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 무는 혈관 청소용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시죠? 무는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채소입니다. 무가 몸속에 쌓인 나쁜 물질들을 배출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특히 외식을 자주 하시거나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몸속에 염분이나 기름기가 많이 쌓이기 쉬운데 무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무를 드시면 붓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무를 드시면 소변이 잘 나온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무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소에 부종이 있으시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무국을 자주 드셔보세요. 세 번째는 폐와 기관지를 돕는 호흡기 조력자라는 점입니다. 무는 기침 가래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가래 배출을 보조하고 목 답답함을 완화시키며 숨 쉬는 느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무가 들어간 국이 자주 올라왔던 겁니다.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목에 걸리는 느낌 있으시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답답하고 가래를 뱉어내야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는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무의 성분이 기관지를 편안하게 해주고 가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예전 어르신들이 감기 걸렸을 때 무즙에 꿀을 타서 드셨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겨울철에 무국을 자주 끓여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기침이 날 때도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한번 기침이 시작되면 오래 가시죠. 이럴 때 물을 꾸준히 드시면 기관지가 튼튼해지고 기침도 덜해집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는 분들, 따뜻한 무국을 드시면 목도 촉촉해지고 기침도 가라앉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는 정말 완벽한 채소 같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를 독이 되게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무가 독이 되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공복에 생무를 많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위 자극이 생기고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무는 생으로 먹으면 자극이 꽤 강합니다. 속 쓰림이 생기거나 위가 차가워지고 복통이 올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한 분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무생채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또는 식사 전에 무를 썰어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위장에 좋지 않습니다. 무는 생으로 먹으면 매운맛이 나는데 이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특히 평소에 위염이 있으시거나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절대로 생무를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무의 좋은 성분을 얻으려면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국으로 끓이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위장에 부담 없이 무의 효능을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물 한 잔 마시듯이 무생채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공복인 상태에서 위벽이 아무런 보호막 없이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극적인 생무가 들어가면 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속 쓰림은 물론이고 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무를 생으로 드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식사 후에 조금만 드세요.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드시면 자극이 덜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익혀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차갑게 먹는 무생채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장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무는 성질이 차가운 편입니다. 설사가 나거나 복부에 냉감이 느껴지고 소화가 저하될 수 있어요. 겨울엔 무국이나 조림이 훨씬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무생채가 입맛을 돋워주고 좋지만 겨울철에도 계속 차가운 무생채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냉장고에서 꺼내서 차갑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장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무 자체가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차갑게까지 먹으면 장이 더 차가워져요. 그러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은 무생채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차가워지기 쉽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체온도 낮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가운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이 더 차가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건 기본이고 심하면 복통이나 경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를 드시고 싶으시면 따뜻한 무국으로 드시거나 무조림처럼 익혀서 드세요. 그러면 무의 찬 성질이 많이 완화되면서도 좋은 영양소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드시는 게 중요해요. 겨울철에는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무국 한 그릇이 차가운 무생채 한 접시보다 훨씬 좋아요. 몸도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요.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무를 단독으로 많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무는 가볍지만 영양이 단순합니다.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무만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무만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무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서 포만감은 주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무만 계속 드시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무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져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힘이 없어집니다. 무는 반드시 고기나 생선, 콩 같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도 없어지고 소화도 안 돼서 국물이나 채소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와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무국을 드실 때도 고기나 생선을 꼭 넣어서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기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요. 건강하게 나이 들려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를 주재료로 드시되
항상 고기나 생선, 두부, 콩나물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함께 드세요. 그래야 무의 좋은 효능도 얻으면서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나 무생채를 반찬으로 많이 먹었네 싶으신 분들 계시죠? 주변에 잘못된 상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 계속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를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궁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무를 평생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궁합은 무와 생선입니다. 이 조합은 소화와 혈관 안정에 아주 좋습니다. 생선의 단백질과 무의 소화 보조 기능이 만나면 정말 환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무 넣은 생선 조림을 드시면 속이 아주 편합니다. 생선은 영양이 풍부하지만 비린내 때문에 드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무와 함께 조림으로 만들면 비린내도 잡히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무가 생선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위장에 부담 없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어요. 특히 고등어나 갈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무와 함께 조림으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무의 혈관 청소 효과까지 더해지면 혈관 건강에 이중으로 좋아요. 무 넣은 생선 조림 한 그릇이면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고 소화도 잘 되고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생선 조림 만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무를 먼저 넣고 끓이다가 생선을 올리세요. 그러면 무가 생선의 비린내를 다 흡수해서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이 무르지 않게 센 불에서 빨리 졸여야 해요.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무와 함께 조림으로 만들면 훨씬 먹기 쉽습니다. 무가 비린내를 잡아주고 단맛도 더해주니까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이렇게 만들면 생선을 잘 먹어요. 두 번째 황금궁합은 무와 소고기입니다. 이 조합은 기름 부담을 완화시켜줍니다. 무가 고기의 기름기를 잡아주거든요. 소고기 무국을 드시면 기름기 없이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고기는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기력 회복에 정말 좋지만 기름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나이가 들면 기름진 음식이 잘 안 받는데 소고기 무국으로 드시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무가 소고기의 기름기를 흡수해서 국물이 담백해지고 고기도 훨씬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소고기의 영양은 다 얻으면서도 속은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무의 소화 효소가 고기 단백질을 분해하는 걸 도와주니까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아침에 소고기 무국 한 그릇 드시면 하루 종일 든든합니다. 기력도 생기고 속도 편안하고요. 특히 병원에서 퇴원하시거나 몸이 약해졌을 때 소고기 무국만큼 좋은 음식이 없어요. 소고기 무국 끓일 때는 무를 큼직하게 썰어서 넣으세요. 그러면 무가 국물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소고기 기름도 많이 흡수합니다. 무를 너무 작게 썰면 금방 무르고 국물만 탁해져요. 그리고 소고기는 핏물을 빼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뺀 다음 끓여야 국물이 맑고 깔끔해요. 여기에 물을 넉넉히 넣으면 정말 시원하고 담백한 소고기 무국이 완성됩니다. 몸이 허할 때, 기력이 없을 때, 입맛이 없을 때 소고기 무국 한 그릇이면 다 해결됩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요. 세 번째 황금궁합은 무와 콩나물입니다. 이 조합은 장 건강과 해독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콩나물의 단백질과 무의 해독 작용이 만나면 정말 좋습니다. 무콩나물국은 아침에 최고입니다. 숙취 해소에 콩나물국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물을 넉넉히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간 해독을 돕고 무가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니까 속이 정말 개운해져요.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아침에 무콩나물국 한 그릇 드시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날 과식했거나 배가 더부룩할 때도 무콩나물국이 정말 좋아요. 칼로리도 낮고 영양도 풍부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합니다. 무콩나물국 끓이실 때 팁 하나 드리자면
물을 먼저 넣고 끓이다가 콩나물을 나중에 넣으세요. 그러면 무는 푹 익어서 부드럽고 콩나물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서 훨씬 맛있습니다. 콩나물은 너무 오래 끓이면 물러지고 비타민도 파괴되니까 마지막에 넣고 한두 번만 끓어오르면 불을 꺼야 해요. 그래야 콩나물의 영양도 지키고 아삭한 식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무콩나물국에 두부를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단백질도 더 풍부해지고 국물 맛도 더 고소해져요. 간단한 재료로 영양가 높은 국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아침 식사로 무콩나물국 한 그릇, 밥 한 공기면 정말 든든합니다. 속도 편하고 영양도 충분하고요.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건강에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무의 진짜 역할은 소화 촉진, 혈관 부담 완화, 폐와 기관지 보조입니다. 하지만 공복에 생무 먹기, 차갑게 과다 섭취, 단독 섭취 이 세 가지만 피하면 무는 평생 먹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채소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무는 생보다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속을 편안하게 하고 숨 쉬는 것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무국 한 그릇, 무조림 한 접시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냥 무를 익혀서 드시고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생선이든 고기든 콩나물이든 무와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무가 제철이라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겨울무는 달고 아삭해서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어요. 무국도 좋고 무조림도 좋고 무나물도 좋습니다. 무를 고르실 때는 단단하고 무거운 걸 고르세요. 무를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게 수분이 많고 신선한 무입니다. 무를 보관하실 때는 냉장고 야채칸에 넣으시되 신문지로 감싸서 보관하세요. 무국 끓일 때는 멸치 육수를 사용하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물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한 소끔 끓인 다음 건더기를 건져내고 물을 넣으세요. 무조림 만들 때는 간장, 설탕, 마늘을 넣고 중불에서 천천히 졸여야 무가 간이 잘 배고 맛있습니다. 주변에 소화 안 된다고 늘 고생하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기침 가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무를 익혀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재산입니다. 무처럼 흔한 채소 하나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밥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비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속 편한 하루 보내세요.